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해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소방차 및 긴급 차량이 지나가면 신호로 바꾸는 등 사항에 따라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부터요, 본격적으로 작수가 되고요, 올 하반기까지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최적으로 제어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등 교통체계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호 운영 체계를 말합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감응신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스마트 교차로 등이 있다고 하고요. 감응신호 시스템은 평상시 주 도로의 통행 신호를 우선 부여하다가 부도로의 좌회전 차량을 감지하는 경우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이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 소통 사항을 개선하고 신호 위반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의 목적지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급 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교차로의 방향별, 차종별 정보를 추출해 생성된 빅데이터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고 실시간으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이 세 개의 시스템을 지난해까지 감응 신호는 509개소, 긴급차는 이제 44개소, 스마트 교차로는 746개소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부터 전국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 운영 체계 개선을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만 전국 국도 및 지자체에 303개소의 감응신호, 19개 지자체에 372개소의 긴급차 우선신호, 31개의 지자체에 1224개소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국토교통부의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이야기를 다 했냐면, 이제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복합수소 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 전용 면적이 있어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해서 개선되고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건축규정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기존의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때 건폐율이 최대한도를 초과해서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번 건축 면적 완화 적용을 통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 충전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지붕 끝에서 1m까지 건축 면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2m까지 건축 면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좀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기숙생활 같은 것도 생활 이야기, 주거 서비스 관련 이야기라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완화가 됐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도로교통공단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행정안전부와 그다음에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은요,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온 오프라인 영역에서 편리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등 신원 확인 용도로 활용하게 되고 은행 및 민간 영역에서도 용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역에서는 각종 사이트를 이용 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 및 신원 정보 입력 시 활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주권 신원 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신원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의 대신에 신원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중앙집중식 신원 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 주체인 개인이 신원 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연말부터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안정성 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신청자에 한해서 RC카드가 삽입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C카드 포함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카드를 인식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발급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현대기아차와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 전력을 활용하는 기술인 V2G 상용화 시대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현대캐피탈은요, 제주도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대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요,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건물에 공급하는 V2B를 실증함으로써 향후 V2G 상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의 충전과 방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V2G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에 탑재된 V2L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추가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전력 보조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보관이라 하고요. 그리고 현대캐피탈은 EV 차량 및 충전기 리스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제주도는 아이오닉 5 관용차를 활용해 도청사의 전력 요금을 최적화를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저하 장치로 주행 중 남은 전력을 건물에 공급하고 전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전력을 판매가 가능해지며 전기차주는요, 차량 배터리에 남는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해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 V2L 기능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해 야외 활동이나 캠핑 장소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가전제품, 그다음에 전자기기 등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이웃 추가해주시면 감사했고요. 티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명심하면서 방역수칙,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